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KEC 국제한인경제회의 국가가 먼저다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17일 16차 역사 경제를 묶어 셀프 스터디 형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사상이 어떻게 다른가, 흥하게, 즉 나라를 부하게 하는 정책 사상인가, 망하게 하는 사상인가,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의 사상적 이념으로 대체하고 있는 휴전 상태에서 개인보다 국가가 먼저다 생각해야 합니다. 국제 경제 침체 지각 변동에 일어나고 선진국들의 인플레이션 고물가 현상에 한국 경제도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수출입업자 대출 이자에다가 국제 경쟁력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를 풀어나가는 논리에 따라 어려움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복지 국가라 하면 전반적인 사회 인프라 구축이 골고루 펼쳐져야 하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취약한 상태를 찾아 나서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내수경제뿐만 아니라 수출입을 많이 하는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세계 경제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경시대, 경제공업시대, 그리고 중공업시대를 열어가면서 자원이 부족한 경제를 타결하기 위하는 길은 수출 우선주의와 박정희 대통령은 수출 우선주의 정책으로 방법을 정하고 추진해 나가고 기업인에게 독려했습니다. 우리가 답답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진보 보수 여부를 떠나 자유민주주의 사상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남북한 경제 측면에서 58배나 잘 사는 대한민국인데 뒤떨어진 북한 정권이 무엇이 좋다고 종북 주사파들이 늘어나는지, 그들은 어떤 두뇌를 가졌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도 자기들의 정의라고 우겨대면서 주사파가 늘어나는 것은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일성을 유일 태양으로 섬기는 주사파 무당주의자들이 안보와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주의냐 진보주의냐, 어느 쪽을 선택하여 자주국방, 자주 경제가 지속 번영할 수 있을까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보수주의는 선조들이 지켜온 기존의 질서를 존중하면서 선조, 신조, 그 다음에 신념, 주체가 강한 이념을 보수주의라고 합니다. 영국의 산업혁명 태동, 부르주아 발전 모멘트는 시민을 참여시키는 민주적 방식을 채택하여 국가 모델을 보수를 정의라고 합니다. 즉 시민을 참여시키는 민주 방식을 채택한 국가 모델을
보수라고 정의합니다. 보수주의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경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에서 도덕 중심의 사상을 이어가는 사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보주의는 정치적 변혁을 바라는 이념, 앞으로 나아가자 점차 나아지는 것을 진취적으로 빠른 속도로 변화를 원하는 급진적 사상 이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존 행태에 저항함으로써 경험하지 못한 진보 정책에 의해 세계 역사상 경제 실패는 늘어났습니다. 전 정권의 소득 주도 성장, 52시간 근로시간 줄이기, 열심히 일해야 할 전령들에게 근로시간을 빼앗고 경제 성장을 후퇴시킨 정책이 전 정권 진보 정책이었습니다. 586 운동권은 언제까지 국가를 말아먹는 선동을 할 겁니까? 프랑스 시민혁명 당시 좌우 이념 대결을 두고 파스칼은 인류 사이의 좌우 학습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카르트는 프랑스 혁명의 이성의 논리에서 인간이 먹어야 할 양식을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이데올리기 정의였습니다. 1560년대 그 시대를 대변한 말이지만 개인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분배는 일할 욕심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패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영국에서 1730년대 부르주아 혁명이 시작되어 근 100년간 민주주의 발전과 1차 산업혁명을 영국이 주도한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 근대사를 돌아본다면 공산주의, 공산대국 틈에서 유일하게 이승만의 철저한 반공주의 이념으로 자유주의 시장경제 바탕을 둔 대한민국 건국을 성공시켰습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선택이 북한을 압도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승만, 박정희 시대 외에는 건전한 보수가 사라졌으며 30년 동안 창의가 부족하여 좌파 사상을 흉내내는 정치 행태였습니다. 1991년대에 공산주의는 이 지구에서 사라졌습니다. 한국 보수는 좌파와 야합하여 감정의 보복정치, 진보를 흉내내는 감성주의로 보수의 가치는 망가졌습니다. 30년간 좌파 흉내내는 민주화 만사 행통으로 국가 질서는 현재와 같이 망가뜨려졌습니다. 부국과 창조의 길은 보수 이념과 시장에 주체되어야 합니다. 눈동이처럼 불어난 국가 부채, 후대에 큰 짐을 떠넘기는 빚쟁이의 나라로 후퇴시키고 있고 또 후퇴시켜 왔습니다. 사실상 내수 경제 조절이 불가능한 상태로 전 정권이 저질러 놓았습니다. 국제금리가 오르고 환율이 1,500원대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고금리, 스태그플레이션이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경제는 얼마나 서민을 슬프게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시장이 축소되고 실업자가 증가되고 오히려 저축률이 높아지며 소비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소비자는 미래가 걱정되어 지갑을 닫고 저축 위주로 나갑니다. 이런 경제 행태를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북한의 핵 도전이 기업 전사들의 불안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다행히 이번 윤석열 대통령님의 캄보디아 한미일 정상에 똘똘 뭉쳐 북한 핵 대응에 일치된 외교 성과는 나라의 안정과 기업인에게 불안을 해소하는 데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간 42년에 걸쳐 중화공업에 힘입어 융합산업 발전과 축적된 융합과학기술로 정치만 잘해준다면 불황을 극복할 저력이 우리 기업인에게 있습니다. 특히 운동권은 실패한 논리를 고집하지 말고 자유 대한민국 이념인 시장주의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북주의자 주사파는 대한민국 진보가 아닙니다. 국가, 우리 사회 안에 기업이 보유한 과학기술을 외국에 특히 공산권에 넘기는 경제 스파이들을 감시하고 기업인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운동권도 대한민국 이념에 합의해주고 세계적 어려운 경제 상황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전세금 까먹는 장사가 태반이고 가족 위주도 생활비도 못 가져가는 점포가 대부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개혁의 속도를 내고 공기업 개혁에 강력한 조치로 책임을 다하는 공기업 시장을 바라보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적절한 소비로 시장의 활력을 보태야 합니다. 경제가 잘 되는 길은 국민이 대중에 영합하는 정치 포퓰리즘과 선동을 잘 감시하고 막아야 합니다. 이것으로 16차 국제경제 셀프 스터디를 마치겠습니다. 17차 김상덕 국제경제 셀프 스터디를 11월 25일 9시부터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스터디 교육을 학부형과 또는 기업인들이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